검찰의 수사 프로토콜을 보면 일단 검찰 출신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홍천 전 검사 출신. 네. 조홍천 의원님.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유재수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받았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어요. 이 수사를 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되는 수사입니까? 아니면 별건의 수사입니까? 이 건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 말에 그 청와대 특감반에서 좀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고 말들이 많이 새어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태우 특감반원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아마 올해 2월 달쯤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유재수 당시 그 금융위 국장에 대해서 특감반에서 감찰을 했는데 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상부에서 그러니까 저 위에 비서관하고 특감반장이 여기 손 손대라. 떼라라고 했다. 근데 이거는 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조국 당시 수석 정도는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될 일이다. 즉 정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직무를. 그러니까 아마 뭐 직권남용 정도로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게 2월 달인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그게 이제 동부지검에 배당이 돼가지고 계속 수사 중이었는데. 예, 동부지검에서. 예, 그동안에 뭐 계속 뭘 했겠죠. 하긴 했고 아마 또 뭐 특감반원 또 소환해가지고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라는 기사를 어디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제 지금 이 건은 그 고발건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까지는 물밑으로 가다가 이제 강제 수사를 하면서 물 위로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물론 언뜻 일견 보기에는 중앙지검 수사하고 완전히 별개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 왔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게 조국 수석과 연관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계속 봐왔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그렇게 가네요. 지금 조홍천 의원님은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도지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파견 가서 바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조홍천 의원님이 근무를 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수사는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되는 수사다. 연결시키려고 지금 검찰이 하는 걸로 저는 그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차피 검찰로서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 전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기호지세라고 하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내리면 호랑이한테 물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 말은 검찰 생각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키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 달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9개월쯤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조사도 했겠고 첩보도 수집했겠죠. 근데 남은 것은 강제수사인데 그 강제수사를 미루다가 요번에 했다는 건데 의미 있는 거다. 시점이. 예, 어차피 이게 또 공통점이 다 그 조국 전 수석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솔직히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검사들 목숨 내놓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가 내년 초에 있을 건데 그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무릅쓰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자, 지금 조홍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정화 대변인도 청와대 계셨잖아요. 춘추관장, 특감반을 이끄는 민정수석, 춘추관을 이끄는 춘추관장, 대변인까지 가셨지만 청와대에 첩보가 들어와요. 항공권을 받았고 자녀 유학비를 받았다라는 첩보. 이 첩보는 첩보 수준이지만 어마어마한 수준의 첩보잖아요. 당연히 특감반이 가동이 돼서 감찰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수준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던 선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만약에 이런 정도의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키려면 어느 정도 선의 개입을 해야 가능한 건지 박정화 대변인께서 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조 의원님이 직접 그런 민정수석실에서 일하시면 훨씬 더 아시겠지만은 제 기억에 제가 일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마돼서 사실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에서 일하는 거는 밖에 비서관, 다른 비서관실에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은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도 은밀히 정리가 돼서 해당 부처로 이제 통보가 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잘 알려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부회의 같은 데서 알려집니다. 보고가 되고.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돼서 정리돼서 문제가 되는 건이 수사가 되고 있다,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외부의 비서관들 그 이하 또 행정관들까지 알려지게끔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덮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비서관을 했는데요. 행정관 비서관급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수석
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고 수석도 제가 볼 때는 혼자 단독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가까운 수석, 뭐 내가 민정이면 이 건이 어떻게 번져갈지 정무수석 내지는 홍보수석과도 상의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어쩌면 실장하고도 티타임을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한 7시 반경에 주요 수석들과 실장들이 모여서 티타임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결정되고 많은 것들이 거기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수석과 실장은 이 정도 소위 그 감찰을 정리하려면 공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수석이 누구였어요? 그때 민정수석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아니 이 유재수 감찰 때. 그때 조국 수석이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 1일인가 2일 날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 이제 거취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그때 맞아 선언하셨잖아요, 여당에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길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조국 수석 이제 그만해라.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보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친한 의원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이 문제를 봤던 거예요. 결국은 특감반에서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하나하나가 밖으로 세워서 나가면은 그 대통령의 참모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정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안에서 특감반 두 팀이 왈가왈부 싸우면서 조금씩 정보가 리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김태우라는 조사관은 거의 왕따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날 지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조국 수석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은 김태우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아마 있는 거 다 던질 거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정부에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어쨌든 조직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빨리 또 더 원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낫다라고 저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충원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까지 갔군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 달인데 이 고발이 2월 달에 됐습니다. 네. 한 두 달 있다 됐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고선 계속 이 사건은 언젠가 터질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예.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돼서 감찰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것은 현재는 의혹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다만 검찰은 이 건과 관련돼서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두 분의 청와대와 검찰에 계셨던 패널은 조국 전 수석 차원에서 개입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사태로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 참여연대가 오늘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감시에 소홀했다는 내부 반발이 시작된 건데요. 급기야 내부에선 말이죠. 지도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에 매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향해 앞만 보고 권력을 향한 견제 감시 기능만 하고 옆 뒤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 어떤 내용이 김경률 위원장 말고 또 다른 인물에서 입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장경태 평론가님. 뭐 내용도 내용이다. 뭐 관변시민단체를 전락했다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이면 참여연대에서 꽤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혜경 실행위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참여연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8년이나 몸을 담고 있었던 셈이고 실행위원들 같은 경우는 각 센터의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일반 회사로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정도에 준하는 그런 높은 직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위직도 이 김경률 회계사를 징계위에 회부한 참여연대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관변시민단체로 전락한 것 아닌가. 25년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남기게 된 것인데요. 사실 지난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참여연대 같은 진보 시민단체에서 보수 시민단체를 참 많이 비판했습니다. 관변 시민단체가 되어서 정부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그 선봉에 섰던 참여연대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펼친 김경률 전 센터장 같은 경우를 오히려 징계시킨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거의 보수 정권 시민단체보다 더 나아간 것 아니냐. 더 나아간 행위, 관변시민단체 어울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뼈아픈 비판에 과연 참여연대 지도부와 그곳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기초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비판 목소리 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관 예우가 문제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결국 지금 과거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지금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었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참여연대는 조직을 NGO, 즉 비정부 기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넥스트 가버먼트 오너제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차기 정부를 위한 하나의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권을 꿈꾸는 또 거기에 역할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곳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참여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은 다 참여연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이 안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 참여연대 출신들입니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어요.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비서관급, 실무자급 합하면 거의 60명이 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조직이요. 방면이 사실은요, 지금 정부의 어떤 이 계보를 그려보면 친문 조직보다는 실제로 참여연대가 엄청나게 많고 이 참여연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과 이런데 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관예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참여연대 출신들이 다 정부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아무런 이야기를 못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문제점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내부 비판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요, 이 참여연대 전관 예우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던 김경률 전 위원장 또한 이 참여연대 내부의 전관 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고요. 네. 저는 이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네. 그리고 존립에 근거가 없다. 저 화면 하나 같이 보실게요, 조수임 부장. 이게 화면에 뜬 내용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린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면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이걸 내놨나 했지만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바로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논평을 눈에 띄는 논평을 내지 않았었더라고요. 네, 지금 2015년 3월 10일 참여연대 논평 이 글자가 없었다면 혹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한국당의 논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참여연대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굉장히 이런 송곳 논평을 자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논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비판한 사람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하는 정말 초유의 일까지 벌였죠. 바로 이것이 참여연대가 이미 비정부 기구가 아닌 권력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의 참여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정책실장만 해도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3명 모두가 취임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정책실장 모두가 참여연대 출신들이 독점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산실이에요. 이거는 인재등용에. 그렇네요. 비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정부 기구 NGO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갈 길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타난 여기자 성희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성단체가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까? 예.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민주사회를 향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참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권력감시라는 본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NGO가 각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참여연대 출신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들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꿰차면서 늘 공무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간 업종과 계층 과수질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 그 건설업 줄어든 걸로 인해서 파견 또는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건강한 토론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저 뒤에서 하시고 TV 앞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시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두 인물의 늘공과 어공의 다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민단체 진짜 본령은 감시인데 지금 그걸 못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오늘 지도부 사퇴라 목소리까지 나왔고 이 목소리 결국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시민단체 출신들을 지나치게 중용하다 보니 이 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상식이나 일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들을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나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갈등 수면 위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박원순 시장 6층의 외인부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6층에 별정직 고위공무원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쫙 들어와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좌우하는 것들이 실제로 평생 서울시에서 현안을 봤던 공무원들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많다. 이런 갈등들이 서울시청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시민단체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이 과연 이 시민단체의 출범 목적, 권력을 감시하는 그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가? 최고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숙고해봐야 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친정인 참여연대 내부 비판 목소리 오늘 얘기로 짚어봤습니다.